어제 미세먼지 농도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얘기인데 해석은 다양합니다. 반세기 이상 자리 잡았던 충주의 한 시장에 갑자기 출입금지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조치에 상인들만 대책 없이 내몰리게 됐습니다. 충북 모든 초중고교에서 마약 예방 의무 교육이 본격화됐습니다.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에 따른 대응입니다. 학생 수가 적어 운동회는 꿈도 못 꾸던 단양의 작은 초등학교들이 첫 합동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전체의 잔치가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이었던 충청북도가 최근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사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 원인을 두고 진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는 반면 환경단체는 착시 현상이라며 정책은 없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암골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주 시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져 멀리까지 뚜렷하게 보입니다. 올해 들어 충북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28 마이크로그램.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보니 30%나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 감소율이 21.9%였는데 감소율만 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충청북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줄이는 협약을 했고 수소차 충전시설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배출량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미세먼지 줄이는 사업에 5,642억 원을 들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수송 관련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을 없앰으로써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을 보기 때문에 수송 분야에다가 역점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 대부분은 국가 사업으로 충청북도만의 특별한 사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장 가동이 줄어 미세먼지가 줄었고 전국 공통현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올해 충북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높고 순위도 꼴찌에서 13위로 올랐지만 농도 자체는 꼴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하는 계획들을 시행한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운이 좋았다. 한편 환경단체는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충청북도를 향해 김영환 지사의 레이크파크 사업 자체가 미세먼지를 늘리는 개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주에서 반세기 넘게 영업해온 한 시장이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이 나오면서 출입 제한은 물론 퇴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은 당장 오갈 데 없는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충주시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아서 깨지고 떨어지고 벽면 곳곳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일부 보수를 했는데도 이 상태입니다. 하중을 지탱해야 할 기둥 사이에는 구조 안전을 위협하는 창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1969년 지어져 54년째 사용 중인 충주 어울림시장의 모습입니다. 최근 충주시가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 등급은 최하위인 2등급. 즉각 출입을 금지하는 입간판과 안내문이 건물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2등급이면 즉각 시설물 사용을 금지하라는 시설물 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58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비워줘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퇴거 시한은 당장 이달 16일. 황당한 상인들이 연일 집회를 벌입니다. 갑자기 나가라니! 갑자기 나가라니! 억울하고 분통하다! 억울하고 분통하다! 2주 공간이나 보상에 대한 대책은 논의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서로 말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냐? 이런 건 아니다.
어떤 대책도 없고 무조건 나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평균 나이 65세가 넘는 이곳 상인들은 마땅히 갈 데가 없는 데다 교복, 수선, 명찰집 등 관련 업종이 모여있는 시장 특성상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복이면 교복에 따라서 있는 그 수선집이라든가 명찰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이 나올 거라곤 미처 예상치 못한 충주시도 부랴부랴 대책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부지도 보상금 지급 근거도 찾지 못하는 등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분들을 임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영업 보상비라든지 이전비 이런 이전 대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 검토가 아직 부족하다. 버티겠다는 상인들을 당장 물리적으로 내보낼 근거 또한 없어 이견을 좁히지 않는 한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충북에서도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충북의사회와 충북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어제 하루 일부 진료를 단축하고 오후 5시 반 상당공원과 성안길 등지에서 가두행진과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파업이 늦은 오후에 진행된 데다 참여 규모도 적어 의료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일 같은 방식의 2차 부분 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소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된 처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8명이 모두 불입건 처리됨에 따라 수사 결과를 반영해 감사 처분 심의회를 열고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다만 구체적인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에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축구 한 경기도 어려운 작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는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요. 이런 작은 학교들이 모여서 제대로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큰 잔치가 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동장 한복판에 빙 둘러선 아이들. 시작 신호와 함께 원 안으로 우르르 뛰어들어갑니다. 바닥에 놓인 판을 파란 면으로 뒤집으면 금세 다른 아이가 빨간 면으로 바꿔놓습니다. 치열한 응원전도 펼쳐집니다. 평강을 아직 3명, 4명 남았습니다. 기다랗게 늘어선 파란 천 위로 한 아이가 몸을 던져 기어갑니다. 양 옆에서는 팽팽하게 잡아당긴 천을 들썩이며 친구를 앞으로 던져보냅니다. 기어날 때마다 가다가 뛰어와서 하이파이브 할 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니에요. 솜사탕 먹는 게 제일 재밌어요. 운동회에서 한 팀으로 뭉친 이 아이들, 사실 대부분이 처음 만난 다른 학교 학생들입니다. 전교생이 50명도 안 돼 운동회는 생각도 못했던 7개 작은 초등학교에서 220여 명이 모여 제1회 합동운동회를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낯익은 친구들이라고만 했는데 새로운 친구들이랑 만나서 하니까 재밌었어요. 덕분에 평범한 운동회를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학교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거는 별로 못하니까 이렇게 다 같이 초등학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인구 3만 선이 무너진 단양 지역에서 도시 못지않은 교육 방법을 고민하다 이런 운동회를 생각해냈습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 자리에 참여를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랑과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자리가 되고, 지자체와 기업이 선물을 후원하고 청년회가 진행 요원으로 투입되는 등 학교를 넘어 지역 모두가 즐기는 잔치가 됐습니다. 옛날에도 막 이렇게 애들끼리 모여서 막 팀 대항전 하면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단양교육지원청은 올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작은 학교 합동운동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마약을 사고 파는 나이가 점점 어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거래와 유통이 쉬워지면서 청소년층까지 마약이 파고들자 학교에서도 마약 예방 의무 교육이 본격화됐습니다. 보도에 이채연 기자입니다. 마약 중독 사례를 소개하며 그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마약에 중독에 빠진 이상 자기 친부모를 친부모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환각과 환청이 들리. 마약 예방 교육이 한창인 이곳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수업 시간에 경찰관 10명이 일일 교사로 투입됐습니다. 학원가에 풀리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에 마약이 풀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온 얘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교사가 흡연이나 음주 예방 교육은 해왔지만 경찰관이 직접 일선 학교로 들어가 마약 예방 교육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중고 480곳을 대상으로 기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더해 마약 예방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화하고 보건 담당 교원 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마약이 빠르게 청소년층을 파고든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마약 유통에 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장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예방 교육이 일단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충북 경찰도 단속보다 교육이 먼저라며 자체 교육 자료를 개발해 청소년 교육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또는 선배나 친구들의 권유 이렇게 해서 마약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충북 마약퇴치운동본부 등도 교육 현장에 약사 등 전문 강사를 투입하며 청소년 교육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4배 폭증한 가운데 특히 15세 이하도 2017년 한 명도 없던 마약사범이 지난해 41명이 적발되는 등 마약을 사고 파는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충북에선 10대 고등학생이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을 운영하며 이른바 환각버섯이라는 마약 식물을 재배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취업률과 교수 연구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인 충북도립대의 혁신 방안이 이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월 혁신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8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문제점 분석과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며 오늘 예정된 혁신안 공청회 이후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후 비어있는 차기 총장 선출과 관련해 도립대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오는 12일 후보자 4명 가운데 2명을 골라 충청북도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98억 원 등 해마다 충청북도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도립대는 김용환 지사 취임 이후 혁명 수준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모두 31건이 지적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원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교수가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본인의 연구 실적물로 제출하거나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례 등 모두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구비 등 880여만 원을 모두 회수하고 40여 명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음성군이 민선 7기 이후 1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군은 민선 7기 이후 지금까지 156개 기업으로부터 10조 1,94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14,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경제활동 인구 기준 음성군의 고용률은 73.7%에서 지난해 77.2%로 늘었고 2017년 242억 원이던 법인 지방소득세는 377억 원으로 55% 넘게 증가했습니다.
단양군 의회가 지역화폐 사용처를 제한한 정부 지침을 다시 바꿔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지역화폐 가맹점을 제한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동네 슈퍼조차 거의 없는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지침 재개정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면 단위 지역의 경우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주유소가 거의 유일한 지역화폐 사용처라며 건의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천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화폐의 월 구매 한도를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일시 확대합니다. 항목별로는 1인당 30만 원이었던 카드 및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가 모두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진천군은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매 한도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유통상생협약에 따라 청주 지역 대형마트에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됩니다. 청주시는 어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또 강내 오창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까지 청주 지역 대형마트 3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오는 18일 홈플러스 청주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롯데마트, 2025년에는 이마트에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채소류 등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문을 엽니다. 청주시가 실종된 시민들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민안전 플랫폼 개발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올해 말까지 20억 원을 들여 현재 운영 중인 7,500대 CCTV 영상 정보로 실종자를 신속히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